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주 김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컨텐츠예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워킹홀리데이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이 3개는 제가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직접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느꼈던 거를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만 명심하신다면 진짜 평타, 상타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영어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직 채널을 돌리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할 때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께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 영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 영어라는 거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되게 유창한 발음으로 막 계속 영어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별로 없습니다. 오셔보면 알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고 나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영어를 얼마만큼 유창한 발음으로 영어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각 상황 그리고 내가 정해져 있는 환경에 얼마만큼 자신 있게 내뱉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카페나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손님들은 우리가 외국인인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영어 하는 거를 들어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리고 손님과 아이 컨택을 잘하면서 이렇게 내뱉는다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영어 발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기르시는 게 중요해요. 자신 있게 영어를 뱉으시려면 아무래도 단어 수준의 암기보다는 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거기에 내가 단어를 넣고 빼고 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B와 V 그리고 P와 F 정도 그 정도만 주의를 하셔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어에 쫄지 마시고 자신 있게 뱉고 그러면서 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여유로운 자금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월 후기를 보면 이 초기 자금에 대해서 정말 Q&A나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만큼의 초기 자금을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저 호주 김프로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소 2,000불 최대한 3,000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여러분께서 처음에 호주로 오시면 정착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주 골드코스트에 정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오는데 보통 제가 2인 1실, 3인 1실 퉁쳐서 150불에 일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들어올 때 본드비, 즉 디파짓 명목으로 2주치가량을 받아요. 그러면 벌써 300불이죠. 그리고 쉐어를 할 때 쉐어비를 내는 텀은 2주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쉐어하우스를 렌트비를 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자마자 내야 되는 돈은 보통 한 4주치의 렌트비를 한 번에 내야 됩니다. 그럼 150불씩 따져봤을 때 4주치라고 하면 600불이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나가냐? 아니죠. 우리가 핸드폰도 개통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먹을 장도 구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물건이나 학용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식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주에 들어가는 돈이 보통 700에서 800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초기 비용을 너무 작게 가져가 버리시면 이미 이 금전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직업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서 찾기보다는 당장 돈이 급하니까 당장 취업할 수 있는 데를 찾기 마련이에요. 이건 정말 10중 10, 100중 100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뭐 잔고가 통장에 2자릿수인데 일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제 한인잡을 하건 오지잡을 하던 잡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시야가 좁아진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생활비를 할 수 있는 2,000불에서 3,000불 가량이 가장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4월에 바뀌었죠.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잔액 증명을 해야 되는데 초기 생활비 명목으로 한 5,000불 정도를 증명을 해야 되죠. 그만큼 호주 정부도 이만큼의 돈은 있어야 얘가 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살아가더라 라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그런 금액을 추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기 정착금은 2,000불에서 한 3,000불 정도, 그 사이가 적당하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일센스가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 뭉뚱그렇죠? 그럼 이 일센스라는 거를 세분화를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일센스가 좋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카페나 식당에 자주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물론 이제 식당의 레시피를 외워야 되고 커피를 내리는 법을 외워야 된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다 한 단계 더 발전을 한다면 호주 사람들은 그네들만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보통 이제 레귤러 단골 고객들이죠.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자기가 먹는 음식, 그 음식을 먹는 순서, 그 음식과 먹는 음료, 이런 게 진짜 정형화가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저기 파라다이스 포인트라는 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그 단골 고객층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진짜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음료랑 먹습니다. 이때 기억력이 좋다는 건 그 사람의 뭐 이름은 좀 물어보기 힘들지만 그 사람의 외형,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캐치를 하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사람이 먹는 음료를 세팅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메뉴를 받으러 갈 때 내가 이제 네가 저번에 이거 먹었는데 똑같은 거 준비를 해줄까? 아니면 이제 오더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번이랑 똑같은 메뉴네, 저번이랑 똑같이 준비를 해주면 될까? 이런 이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께서 일하시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호주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센스가 좋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더라. 요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센스가 좋은 사람은 항상 조금 사교적인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손님한테 뭐 가볍게 스몰톡이라고 하죠. 사소한 걸로 막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랑 조금 연관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로컬 고객 그리고 레귤러 고객, 이 단골 고객들은 항상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스몰톡을 하면은 친밀감 혹은 그 관계십을 갖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다 주면서도 전에랑 똑같이 했는데 뭐 불편한 건 없니? 하다못해 뭐 결제를 할 때도 밖에 날씨는 어떠는데 겨울이 오는데 너무 춥다, 혹은 여름인데 해가 너무 뜨겁다, 이런 식의 스몰 토크를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자,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의 경우에는 커피 만들면서 시간이 되게 조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이잖아요. 그때 손님이 바로 내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보통 성질 급한 사람들은 서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럴 때 간단하게 뭐 날씨 정도 얘기를 건네면 그 사람이랑도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런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어찌게 보면 사소하지만 그 사소함이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지만 가장 좀 뻘쭘한 타임이 언제냐면 밥을 다 먹고 손님들이 이제 계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카드로 계산하는 손님, 카드에 여기는 이제 페이패스 혹은 탭이라 그래서 카드를 딱 올려놓고 그 마그네틱이 땡 켜서 탭을 하는 결제를 많이 해요. 근데 손님이 카드를 그 카드 머신에 올려놓고 탭해서 결제하는 시간까지가 보통 한 10초 정도 된다고 할까요? 진짜 이 시간이 긴장되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멀쩡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스몰톡 하시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십을 맺기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교적인 편이라면 조금 더 워킹홀리데이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은 내형적이더라도 일할 때만큼은 좀 사교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일센스가 좋은 사람은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 처리가 빨라요. 자, 일 처리가 빠르다와 서두른다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제 얘기를 들자면 제가 이제 오더를 받고 오더를 넣고 오더된 그 음식을 손님한테 가져다 주는 서버의 입장이잖아요. 웨이터의 입장인데 내가 혼자 막 서둘러서 하면 일이 꼬이더라고요. 일이 작게 보면 나 혼자 주문받고 갖다 주고 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이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합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서두르면 뭔가 항상 핀트가 나가고 뭔가 항상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서두른다는 건 내 앞만 보고 내 할 길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나 주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남이 실수한 건 내가 캐치를 못해서 실수를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국이랑 호주랑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빨리빨리의 문화였다면 호주도 지역과 혹은 어디서 일하는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국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서비스나 이런 저런 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일 처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박자 혹은 반 박자만 한번 참아보세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반 박자 참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버릇.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맞춰가면서 한 반 박자씩만 나를 추스르는 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하는 능률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일을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일 처리를 같이 빠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성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 실력이 중요하고 대신에 유창한 발음보다는 내가 말을 뱉을 수 있는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여유자금 2,000에서 3,000불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는 일센스가 있는 사람, 그 일센스는 기억력이 좋아서 손님들의 루틴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응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손님들과 조금 사교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과 스몰톡을 해서 관계십을 가져가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한 반박자 정도 나를 추스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합을 도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 처리가 빠르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별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썼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제 경험, 제 본 것들에서 우러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에 한층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호주 김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